우리 삶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회의는 길고 말은 정교한데 현장은 여전히 불편한 순간입니다. 논의의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막상 실제와 대조해보면 어딘가 맞지 않는 느낌이 남습니다. 그 틈에서 제도는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전통이라는 이름에 안심합니다. 예전부터 그래왔고 절차를 지켰으며 다들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의심을 멈춥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드러납니다. 형식은 남았는데 현실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매우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논의가 아무리 정연해 보여도 사실과 맞지 않으면 제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의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곧 옳음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실제와 대조해 오류를 고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새로움을 좇는 태도가 아니라 검증하는 태도였습니다. 현장에서 생기는 정보와 사례를 모아 사실의 공백을 넓히는 억측과 유행을 걸러내고 처음 설계할 때부터 검증과 교정을 구조 안에 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말이 커지기 전에 기록과 증거로 막고 잘못된 관행은 초기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제도를 비판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전통을 부정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럴듯함에 안주하지 않고 사실에 비추어 다시 묻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를 차분히 돌아보려 합니다. 논의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말은 정교해지고 용어는 전문적으로 바뀌며 절차는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 과정 자체가 충분한 검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그럴수록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현실은 나아졌는가? 이 질문입니다. 회의실에서는 논리가 매끄럽게 이어지지만 현장에서는 작은 불편이 반복됩니다. 예외가 늘어나고 편법이 생기며 사람들은 규정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제도는 사람을 돕는 장치가 아니라 넘어야 할 장애물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 간극을 매우 예민하게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는 논의의 모양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사실과 맞지 않으면 제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말이 제도를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제도의 바닥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럴듯함은 잠시 사람을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는 곧 불신을 낳고 그 불신은 규칙을 무너뜨립니다. 정약용은 이 붕괴가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특히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논의의 완성도를 묻기 전에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제도는 실제와 맞는가? 이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아무리 정연한 논의도 현실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통이라는 말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래 이어져 왔고 여러 세대를 거쳤으며 그만큼 검증되었을 것이라는 묵시적인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을 멈춥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전통을 그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통을 존중했지만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을 지혜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졌다면 전통 역시 현실과 나란히 놓고 다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절차를 지켰다는 이유로 현장의 불편을 외면하면 그 순간부터 전통은 사람을 돕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묶는 관성이 됩니다. 예전에는 맞았던 방식이 지금은 오히려 비효율과 혼란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전통이 살아있으려면 현실과 계속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도를 검토할 때 반드시 실제와 대조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절차가 현장에서 그대로 작동하는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쪽으로 이끄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존중은 유지하되 검증을 멈추지 않는 태도.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바른 계승의 방식이었습니다. 전통을 살리는 길은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고치고, 맞지 않다면 조정하며, 현실에 맞게 다시 세우는 일까지 포함합니다. 이 과정을 거칠 때
전통은 관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준으로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은 빠르게 불어납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사실처럼 오가고 그럴듯한 표현이 해결책처럼 소비됩니다. 정보가 부족할수록 사람들은 더 큰 목소리에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순간 논의는 사실에서 멀어지고 유행과 감정에 가까워집니다. 정약용은 이 흐름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억측이 커지는 이유를 아기가 아니라 기록의 부재에서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문서와 수치로 남지 않으면 그 공백을 말과 추측이 채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기록과 증거를 핵심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례를 모으고 과정을 남기며 판단의 근거를 분명히 하는 일. 이 기본이 서 있으면 유행하는 주장이나 과장된 해석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잘못된 관행 역시 늦게 바로잡을수록 고치기 어려워집니다. 초기에 사실로 확인하고 작을 때 수정하면 큰 혼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교정은 비난이 아니라 예방이었습니다. 말이 커지기 전에 증거로 막고 혼란이 굳어지기 전에 기록으로 방향을 잡는 것. 이 차분한 태도가 제도를 오래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제도는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원칙을 내세워도, 아무리 정교한 설계를 갖추어도 그 바탕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도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유지되는 듯 보여도 현장에서는 조금씩 어긋나고 그 어긋남은 결국 신뢰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정약용은 이 점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멀리서 찾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사실,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증거, 사람들의 실제 삶과 맞닿아 있는지 여부를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 기본기가 흔들리는 순간 원칙은 선언으로만 남고 제도는 형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에 비추어 판단하는 태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수고가 필요하며 때로는 기존의 판단을 스스로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도 따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논의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검증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유행하는 주장의 사실 확인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는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위에 설 때 비로소 사람을 지켜줍니다. 기록과 증거로 말의 크기를 조절하고 초기의 오류를 고쳐 관행이 되지 않게 막는 일. 이 성실한 기본기가 있을 때에만 원칙은 살아남고 질서는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